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김서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사 단계 때부터 변론을 맡아서 최근에 무혐의로 종결된 중강간 사건을 토대로 만약에 성범죄로 경찰서에 소환 요구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변론했던 사건은 중강간 혐의로 고소가 된 피해자를 수사 단계 때부터 변론한 내용이고, 최근에 다행히 무혐의로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성범죄에서 무혐의를 수사 단계 때부터 받아왔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제가 어떻게 무혐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성범죄로 고소가 돼서 경찰이 수사관이 소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매우 당황을 하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는 건데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하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야 하고, 그 변호사가 본인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 무혐의 결정문 또는 무죄 판결문은 반드시 최근 일자이어야 하는데요. 최근 일자이어야 하는 이유는 성범죄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유죄율이 매우 급증한 하이레벨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그 변호사가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은 것인지를 반드시 일자를 확인하시고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을 일단 하셨다면 그 뒤로는 고소장을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의 고소 사실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변호인과 정리정돈을 한 다음에 변호사가 가이드하는 대로 수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혐의가 의심이 된다는 것이고, 수사관은 1차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첫 수사는 반드시 변호사와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또 회유를 하기도 하며 자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를 이용을 하는데요. 만일에 변호사가 옆에 동행을 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관은 이러한 수사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이제 배려하면서 수사를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을 덜 받게 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입회 이후에는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출된 내용을 불리한 것과 유리한 것으로 구분을 해서 무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반박 증거를 정리정돈을 해서 법리에 맞게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정돈된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성범죄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을 만천하가 알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이후에 후회하시는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저는 성사건을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정말 억울한지, 그리고 그 억울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일부 의뢰인들이 이제 변호사를 속이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하시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단서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변호인은 본인이 세워둔 변론 전략이 전체가 흔들리고 곧 이는 본인에게 엄청난 응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절대로 변호인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